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23년 국가직 9급의 제일 마지막 문제들 17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 기억은 나실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나왔었구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알지만 이 문제의 주제도 다 공부를 했는지 이걸 꼭 끊임없이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17번 문제가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된 문제는 23년에도 그리고 24년에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법령 문제를 통해서도 계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잘 공부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나라는 2021년에 5월달, 이렇게 날짜까지 선생님 기억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5월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고요. 실제 이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었던 건 22년입니다. 그래서 21년 제정, 22년 시행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정말 잠재적인 가능성만 존재하다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고 실제 발생을 하면 그게 이해충돌에 대한 형태라고 제가 얘기했죠. 사실 공무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이해충돌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부처가 있는 기관의 발령을 받으면 외견. 그래서 실제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적. 사실 막 엄청 자세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등호 순서로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회피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공명정대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할 수 없다는 게 실제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그걸 회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의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강조하는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죠. 이런 위반 행위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그리고 실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기관 여기까지 다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표현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17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공무원 직위 해제. 직위 해제 요건 꼭 보시라는 얘기 제가 드렸고요.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파이널 특강하면서도 이 직위 해제의 사유에 관련된 얘기들을 간단하게 언급했고 파이널 모의고사 네,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직위 해제는 공무원 징계는 아니고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일시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상실하진 않죠. 신분을 상실하기 위해서는 직위 해제 다음에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틀린 선지가 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직위 해제의 사유, 요건들은 다 알고 계시죠? 4번,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같은 걸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3개월 이내란 조건도 없습니다.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후반부터가 틀린 내용입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18번 정답은 3번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19번 문제로 갈게요. 자, 21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처음 도입된 주민참여제도. 아시겠지만 주민소환 1999년부터 했고요. 그 다음 주민에 대한 감사 청구 마찬가지로 1999년, 그 다음 조례 개폐 청구, 주민 소환이 1999년이 아니군요. 조례 개폐 청구가 1999년이고요. 지금 보시는 주민 소환 제도는 2007년도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지방자치법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서의 약간 개정 영역들이 생겼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요거 규칙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20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4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는 버릴 건 좀 버리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회기 불연속 설계의 회기 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 여기까지 다 증명하시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문장을 외워보시라 머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회기 불연속 설계는
네, 전형적인 준실험 설계 방식입니다. 지금 구분점에서 회귀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건 1번이나 2번이나 4번인데요. 1번,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측정. 아시겠지만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구성하고 이들 사이에 사전 측정하고 사후 측정해서 이거를 비교하는 형태. 그래서 사전에 한번 측정을 하고 사후에도 한번 측정을 하기 때문에 검사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가끔 이 문제를 푸실 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가 진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좀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이상한 논리들을 만드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설계는 검사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선지가 되기 때문에 1번은 X가 되고요. 2번, 준실험 설계가 진실험 설계에 비해서 실행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3번. 회귀 불연속 설계는 구분점에서 회귀 직선의 불연속적인 단절을 이용하고요. 맞습니다. 4번. 솔로몬의 4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설계 이렇게 하나를 구성해서 두 개의 집단을 보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요. 통제 집단 사후 설계 또 합니다. 그러면 집단이 두 개가 되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래서 한 번에 네 개의 집단을 함께 실험하는 것. 그래서 진실험에서 가장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방식이 제가 솔로몬의 4집단 설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20번 문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23년 문제는 다 풀었고요. 자, 내일 드디어 내 시험을 위한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부터는 24년 문제 가지고요. 그러니까 4개씩 총 5일 동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떠셨나요? 오늘이 이번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의 마지막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우리 정말 새로운 한 주, 정말 우리에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네,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